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며느리로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어머니는 유난스럽지만 신랑은 착하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1년 동안 만나면서 정말 많이 행복했고 제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좋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집착은 종종 너무 심해졌습니다. 사실 아이가 없다면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사랑한 사람과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어요. 신랑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의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시어머니는 뱃속에 애만 없었으면 결혼 안 시키고 싶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수로 뱃속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우리 아들은 4살 넘었다. 애만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결혼시키지 않았을 텐데 애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켜야겠네요. 저희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고립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한 것을 후회하게 됐어요. 결혼식장에서 대성통곡을 하니 사람들이 이상한 듯이 쳐다봤다고 말해야겠죠.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해 얼마나 집착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겠죠? 저희 결혼식에 오신 분들도요. 모두 다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실 때 민망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을 먼저 한 선배들은 시어머니가 대체로 아시던 대로 시집살이가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셨을 때 사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하나뿐인 아들인 신랑에게 집착이 심했었고 돌아가신 이후부터 신랑은 정말 어머니의 아들로서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실 거면 왜 아들을 결혼시키셨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결혼한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신랑과 다툰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도 있었죠. 그 당시 직장에서 이야기했더니 모든 분들이 놀라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신랑과 싸운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나절 정도에 걸쳐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사실 주말이고 신혼인 아들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집과 우리 집은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 거리에 한 번에 오는 버스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30만 원을 주고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다. 물론 주말이라 돈이 더 많이 나왔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 거리를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나요? 솔직히 아직도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초등학생 아들이 아니라 당연히 어른 아들이었는데 딱 5시간 만에 주말 낮에 전화가 끊기는 것도 이유로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까지 오셔야 했습니다. 건짱 그러면서 나는 아들 없으면 못 산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가셨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엄마는 너 하나 바라보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를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해? 엄마,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손이 떨리더라. 너만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도 내 전화를 한 번도 안 받는 거야? 아무리 싸웠어도 그렇지. 시어머니 전화를 무시하면 안 되지.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전화 안 받는 일 없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제가 잘못한 거니까 괜히 이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엄마는 아들 얼굴 봐서 좋지. 뭐, 며느리야, 앞으로 내 전화는 꼭 받아야 합니다.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전화 잘 받을게요. 어머니가 이런 일로 오시는 걸 보고 신랑한테도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은 덤마가 혼자 사서 외로워서 그렇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이상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들, 엄마 요즘 너무 무서워요. 혼자 살다가 죽을까 봐 그리고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입맛도 없어지고 한 끼도 안 드셨어요. 아들, 엄마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오면 안 돼요. 오셔서 엄마랑 밥을 같이 먹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가정에 오면 안 된다고 우기셨더라고요. 일이 있어서 못 가면 새벽이건 낮이건 전화해서 아들을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가 혼자 계셔서 외로우시죠? 저희가 토요일에 올게요. 혹시 제가 못 올 때는 혼자 오셔서 저희와 함께 밥 먹고 가실래요? 제가 터미널까지 데리러 가줄게요. 어머니는 아들과 둘이 있는 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신랑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금요일마다 시부모님 집에 자주 갔어요. 그러다 보니 몇 달 동안 금요일과 주말에는 혼자 휴가를 보내야 했고 저희 가족끼리의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혹시 뭔가 드시다가 소화제가 없다며 아들에게 부탁하셨다면 편의점에 가지 않고도 소화제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 어머님 아파트 단지 앞에 큰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일하고 있어서 올라오지 못하시더라도요. 아버지 아니면 아들이 전화가 되지 않으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너는 걱정도 안 되니? 들에게 오라고 해야지.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너에게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지. 앞으로 우리 아들이 온다고 할 때 잔소리 하지 마라. 아니면 어머니,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못 가요. 그리고 5분 거리에 내과가 있으니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는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병원에 가세요라는 말밖에 못하니 됐다 하니 이러니 내가 아들을 더 찾지. 며느리는 역시 남이야. 아들 걱정할 건데 너는 내 새끼밖에 모르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안 시키는 건데 괜히 내 아들만 빼앗기고 애들 키워야 한다고 못 가게 하면 나쁜 며느리라고 우리 아들 돌려달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세상 어디서든 아들을 다시 데려다 달라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그러한 태도가 돌 아래로도 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좋아하더라도 괜히 결혼시키고 아들을 빼앗다고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집착을 하셨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일을 5번씩이나 하셨습니다.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기를, 주말에는 무조건 방문하기를 바라셨어요. 작게 아들여도 전화하시고 신랑께는 매번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척을 하셨습니다. 저와 통화할 때는 항상 무엇이 먹고 싶은지 물으면서 화를 내셨고 우리 아들 엄마가 혼자 나와서 매우 어려워 마음이 세상에 우리 아들 말고 믿을 사람도 없는데 주말에 혼자서 한마디 할 사람도 없고 매일 혼자 밥을 해먹다 보니 힘들다고 하시면서 신랑과 통화할 때마다 우시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제 애환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신랑과 직접 통화할 때 내는 신비가 입맛이 없다고 하지만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 와야지 않겠어요? 다음에 올 때 갈비찜과 나물을 만들어 와야 해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 때문에 저의 호감이 떨어졌습니다. 늘 우리 부부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랑에게 기대부터 한 병원비 하나하나까지 모두 요구했다면 거기에 시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희 말뿐만 아니라 가족조차 없다. 엄마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정말 시어머니는 돈 하나도 없는 노인이신데 80세가 넘어 일도 못할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시어머니는 60살로 매우 젊으셨다. 한평생 일을 한 적이 없어서 자신은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에게 밥을 사주거나 우리 아이에게 옷이나 선물을 사주신 적이 없었다. 손주 생일에도 생일 선물 한 번이라도 사주신 적은 없으셨고 시어머니께서 돈을 사용할 때는 오로지 신랑의 생일만을 생각하셨습니다. 당연히 며느리의 생일을 챙겨주신 적이 없었죠. 또한 주말마다 회사에 가고 오는데 저희가 집에 돌아갈 때마다 항상 눈물을 보이시며 저희 신랑을 붙잡으시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가면 이제 일주일이나 지나서 보겠구나. 그동안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엄마 생각도 좀 하고 잘 지내. 엄마를 생각날 때는 전화해라. 정말 웃기지 않나요? 1년에 1~2번 만나는 아들도 아니었고 많으면 일주일에 2번씩 신랑을 만날 수도 있었으며
신랑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출장에 간다는 것 외에는 항상 만났었어요. 신랑에게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들 생각은 안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 또한 아들을 키우지만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아들 기분이 어떨까요?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을 때 시어머니는 매번 헤어질 때마다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매번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말이죠. 물론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신랑 앞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희 신랑에게 집착하는지 다들 아시겠죠? 이번에도 주말이라 시어머니가 외롭다고 전화가 와서 신랑이랑 같이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주말에는 당신께서는 자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주말에는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점심만 먹고 친정에 갈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점심을 함께 먹고 정리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면서 저 혼자 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너 운전할 수 있으니까 애비는 여기 두고 너 혼자 가라. 주말에 차도 막힐 텐데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알았지? 그리고 생신이니까 꼭 진정에 가야 해. 진정에 가면 우리 아들 힘들어해서 너만 가렴. 어머니님,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엄마 생신이라서 온 가족 다 모이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사위가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안 보내고 싶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어느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냈던 중에 친정엄마의 생신이라서 친정에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인 신랑을 두고 혼자 가라는데 주저하고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살고 나는 혼자 갈 테니 시어머니가 너를 위해 피곤하니 여기 두고 가라고 했어. 나는 우리 엄마의 딸이니까 우리 엄마에게 갈 거야. 내 엄마와 같이 있으라. 그러고는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신랑의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생신마저 못 축하하게 하는 시어머니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신랑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의 집착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를 싸들다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자, 여기 당신의 옷이 있으니까 당분간 우리는 떨어져서 지내자. 나는 이제 매주 시댁에 와서 고생하는 것도 싫고 올 때마다 내가 당신에게 뺏긴 나쁜 여자로 취급받는 것도 싫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랑 살아. 어머니가 지금 외로워서 그렇고 당신도 이해했잖아. 장모님의 생신인데 어머니가 못 가게 하는 건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이러지 말고 어서 장모님께 가자. 아니, 오늘 저녁에 어머니를 만난 뒤에 나도 당분간 안 올 거니 당신도 당신의 어머니 집에서 살아. 나는 우리 어머니 집에서 살 테니까. 정말 해도 너무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화나실 만한 일이지만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제가 당신과 아들과 함께 없으면 못 이겨요. 저도 함께 갈 거예요. 아니요. 아들을 지금 엄마를 두고 혼자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미 말하면 되지 않나요? 당신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엄마 혼자 계시라고 하셨는데 며느리는 혼자 갈 수 없어서 이사를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엄마도 그만해주세요. 몇 달째 주말마다 이분이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챙겨드리고 다 했는데 다른 날이 아니라 장모님의 생신이라고 가야 한다면 가지 않으라고 말하면 어떡할까요? 엄마 때문에 매번 이분 눈치를 봐야 해서 저도 힘들어요.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올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살 것이라고 신랑에게 말했고 신랑은 또한 저가 지금까지 싸서 시댁에 가져다 주자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잘 못했다고 저한테 빌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모습에 깜짝 놀라셨죠. 신랑이 계속 잘 못했다고 비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번에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선택한다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있어?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 살 것인가?
시어머니의 아들로 살 것인가? 당신이 선택해. 나는 당연히 당신과 함께 남편으로 살고 우리 아들의 아빠로 살아야 해. 여보야,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알았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음부터는 그런 말 안 나오게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남편은 사정사으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시모는 아들의 그 모습에 깊이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신랑이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이었기도 했고 아마 처음 보는 일이라 더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아들 역시 이제 내 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집착하는 대상이 남편에서 남자친구로 바뀐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사실 3달 전부터 시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갔다가 어머니께서 카페에서 앉아 계셨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오셨으면 저나 제 신랑에게 전화를 하셨을 뿐인데 전화도 없이 저희 집 근처 백화점 카페에 계셨으니 저는 인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계신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남자분과 커피를 마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나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계셔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제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고 급히 도망가셨어요. 제가 인사하려고 다가오려는 것을 분명히 보셨고 커피도 다 마시지 않았는데 급하게 일어나 나가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그런가 봐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있던 남자분은 누구인가 생각해봤어요. 공공장소에서 만약 남자라면 손을 잡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성분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옷차림이 평소와는 달리 화장부터 구두까지 모든 치장을 다 하고 계셨거든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허름한 복장으로 계시던 분이셨는데 정말 다른 모습으로 카페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 어제 내가 만난 사람 우리 아들한테 말했어? 안 했지? 그 정도 눈치는 있는 애로 생각했다. 내 남자친구인데 사람 참 좋아.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알면 싫어할 테니까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니까 말하지 말렴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고 싶으실 때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절대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너도 내가 너희 신랑에게 계속 오라가라 하는 거 싫어했잖아. 그러니 절대로 우리 아들이 알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난 간다. 시어머니는 저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나서는 그 남자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소개로 만난 연애 남자라고 말했어요. 알고 지는 것은 3달 정도 된 시점이었고 이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달이 조금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외롭다고 아들에게 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상대는 랑으로 불리며 만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의 다중적인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부탁하신 것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아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며 신랑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급히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픈 줄 알았어요. 신랑이 출장으로 가 있어서 제가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다녀오라고 부탁했더니 우리 엄마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한 번씩 아프셨어요. 안 될까 전복 쪽이라도 좀 다들려 내가 지방이라 갈 수가 없네. 신랑이 부탁으로 시어머니 댁에 갔다가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면서 말을 더듬고 무시하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니? 오기 전에 전화라도 해야지. 어서 가라. 오늘 본 것 절대 아들에게 말하면 안 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전복 좀 받고 나를 빨리 가라고 쫓아내셨고 그리고는 아들에게 결코 말하지 말라고 신중히 당부하셨어요. 너도 내가 아들에게 집착하는 게 싫다며 너도 여자니까 내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져야 우리 아들도 행복해질 테니까 절대 아들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알면 다 내 탓으로 할 거다. 오늘은 아무것도 못 봤어. 알았지 하시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만나는 남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자기 엄마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늘 그리워하며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괜히 복잡하게 엉켜서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신랑이 알면 충격받을 거라 생각했고, 시어머니랑 남자친구가 헤어지게 되면 괜히 중간에서 저만 힘들 것 같아서 비밀로 하고 싶기도 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집착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기질이 있어서 아들에게 집착하는 대신 연애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에게 집착하는 것이 확실히 줄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전에는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주말에 오지 말라는 말을 하셔서요.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전만은 너뿐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도 덜 신경 쓰고 주말에 하고 싶은 걸 하고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며느리랑 즐겁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그 말을 믿고 몇 달 동안 주말에 시댁에 가서 힘들었다고 말하며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남편 핸드폰을 보면 하루에 최소 5번은 나를 부를 때가 있죠. 이번 명절 연휴에는 우리를 보지 않기를 선뜻하셨답니다. 연휴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중한 남자친구가 있는 저를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여행용 가방을 빌려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있는 걸 모르는 신랑한테는 이번에 저와 친구들이 외롭다고 해서 함께 이틀 밤을 여행 가자고 했어요. 엄마와 아빠 없이 명절을 보내는 것이 힘든데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시어머니의 말에 속아서 용돈으로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 먼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친구와 여행을 가려고 돈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도 친정에 행 가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여행 일정을 마친 후 결혼한 이후에는 한 번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명절에 차가 막히면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시어머니께서는 빨리 보내주시지 않으셔서 늘 명절 저녁까지 먹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항상 아쉬웠어요. 이번 명절은 시댁에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친정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여행을 부모님과 같이 하려고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신랑도 좋다고 했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명절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때 시어머니의 여행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명절 연휴에 와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여행이 취소되어 겁니다. 그래서 명절은 그대로 보내야겠어요. 모시고 여행을 가려고 하던 엄마가 먼저 안아줄 필요 없다고 했었어요. 이미 저희 예약도 다 끝났어요. 아니면 그럼 너는 이 엄마를 두고 거기 가서 씻고 뭐 좀 챙기다는 거야? 아들이 덤마 너무 속상하다고 하신다면서 또 신랑 앞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괜히 마음이 가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빨리 시댁에 가서 하루 자고 올 거예요. 가는 길에 좋아하시는 회를 사다 들 정도이고 너도 귀엽고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을 갈 거라는 말이지. 지금 시댁 부모님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명절에는 어르신부터 찾아뵙는다는 말씀이에요. 몰라요. 아니요. 어머님께서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신다 해서 저는 몇 번이나 친정에 먼저 간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출발이 3일 앞두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행을 함께 못 가게 된다는 말을 안 하고 나 혼자 두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가봐라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미 친정 가족들과의 예약이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치며 무조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며 또 집착 같은 것으로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이런 시어머니 모습에 너무 화가 나네요.
아버지는 주중에도 쉬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연휴 때 리조트를 예약하는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약했습니다. 어떻게든 명절에 리조트를 예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오길 원했습니다. 자신이 외롭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명절에 혼자 남는 것을 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명절에 엄마를 혼자 두지 않으려는 마음이신지도 모릅니다. 신랑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계속했음을 저한테는 알 수 있도록 친정에 있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행을 하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면서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여행을 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3일 앞두고 갑자기 못 가겠다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기분이 될까? 어떤 사정도 아니고 우리 친정에 먼저 가는 것이 시어머니한테 욕 먹을 일이 될 거야. 그렇게 엄마가 명절이라 더 그러신 것 같아. 여행까지 취소되고 우리 엄마도 속상하니까. 엄마가 또 잘못한 것 같아. 화를 내지 말고 장인과 장모님과 즐겁게 다녀오자. 내가 엄마에게 잘 말씀드릴게. 알았지? 당신에게 미안해. 신랑도 자기 엄마가 제게 화를 내자 난처한 표정 지었습니다. 항상 미안하다고 하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아.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무시했더니 신랑도 이런 행동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지 친정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번쯤은 명절을 친정성 가족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었을까요? 시댁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어머니가 혼자 살 수 없으니 가야겠지만 제사가 없는 집이었고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절에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집으로 오라는 소리를 내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명확히 말했었다. 너희 가족도 함께 둔 채로 여행을 떠난다 이야기라고. 내 아들까지 데리고 가는데 너희를 둔 채로 안심하고 있다가 후회할 거야 하면서 꾸짖으며 함께 온 아이를 향해 말했다. 그분은 나가지 않았다가요. 저 엄마인 사이에다 방을 더럽히진 않은지 보렸겠지요. 지난 명절 연휴 기간에 친정 가족과 여행을 다녀온 후 시부모 집에 갔다가 방에서 아무도 없이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상황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제 남편은 그러한 상황이 걱정돼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를 침대게 보며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외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올 때까지 방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시부모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 엄마,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엄마가 먼저 여행을 떠날 때 오지 마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응시하며 분노를 터뜨리셨어요. 당신이 전화를 무시하고 너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되면 우리 아들을 두고 너 혼자 친정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아들도 함께 데리고 갔더라면 좋아하는데 왜 너만을 데리고 가는 거지? 엄마가 사위도 자식인 가족 여행에 함께 가야지. 엄마가 먼저 가도 된다고 했잖아. 너는 친구들과 약속을 깨지 않고 싶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아들, 너 없는 엄마는 어떻게 살지? 명절 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진짜 세계에서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 아들은 엄마 없이 여행을 다녀왔고 더 좋았을 것이다. 저는 시어머니의 가정 스타일을 솔직히 좋아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해주시길 원해요. 저희 친정에 대해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둘만의 비밀로 묻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우리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명절에 딸이 여행 가자고 해도 너희 부모님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출가 외인이 딸이 가자고 해도 시댁에 가야지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딸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전 더 이상 이런 막말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사진 하나를 어머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강릉 앞바다의 모습이었는데 50대 중년 커플이 함께 나와 있었어요. 그 사진에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친정 가족과 여행한 장소에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미 2번이나 그 남자를 만나뵌 적이 있어서 정확히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어디서 이거 봤어? 라고 말했어요. 강릉에서 그 사람을 봤어. 나한테는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여행을 취소하라고 해서 이게 뭐지? 당장 내가 찾아가서 그냥 둬볼까? 감히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난 가만히 안 둘 거야.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서 아들이 있었던 걸 잊고 흥분하여 모든 것을 말해버렸어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 존재는 나만 알고 있었는데 신랑, 남편도 이제야 알았어. 시어머니는 자기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와 사귀는 사실에 화를 내셨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숨겨주었더라고.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있는 걸 말하라고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전에 아팠다고 했던 걸 기억하나요? 그때 당신을 시댁에 보내고 나니 그 남자가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엄마가 집으로 그분을 데려오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으면 아버지가 없어서 외롭다는 제 마음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아들.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소개팅을 통해 잠깐 만난 사람이라고요. 미안해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야겠어요. 친구들과 갈 거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제 내 엄마가 하는 말만 믿지 않아요. 신랑의 엄마와 아빠가 3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 몇 달 만에 남자를 만나게 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어머니가 동반한 여행이 거짓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3달 사이에 남자친구를 사귀고 외로워서 울고 있는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기 싫어하며 직접 시부모님이 있는 곳을 떠나버렸어요. 그날부로 관계를 완전히 끊고 지내고 있어요. 신랑은 상처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딸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기에 그리고 엄마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껴주셨다는 걸 알아요. 엄마가 평생 혼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도 어쩌다 1달 만에 남자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어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와서 제발 말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셨고 괜히 제가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께 막말을 하는 것도 싫고 당신이 알게 된다면 상처받을 거라는 걸 알기에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건 자기도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남자친구를 만들었다는 게 내 생각에는 당신께서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정말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외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말에 오라고 울고불고 하시던 분이 뒤로는 연애를 하고 계셨다니 나도 사실 놀랐어. 하지만 연애하시고 밝아지고 당신한테 집도 덜하니 우부히 좋아져서 말 못했는데 이번에 친정 부모님에 대해 막말하시니까 나도 도저히 못 찾겠더라. 그러게 누가 누굴 뭐라 하는 건지 아무튼 나는 당분간 엄마를 못 볼 것 같아. 지금 만나면 절대 좋은 소리 못 할 것 같아. 당신도 엄마한테 전화해도 받지 말고 신랑은 원래도 시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면 부자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충격받을까 봐 말 못한 것도 있었는데 신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받았는지 결국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평생 혼자 사진 않겠지라는 말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하고 여행하며 집까지 데리고 들어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늘 아버지가 없어서 외롭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본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공주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시어머니가 너무한다는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이혼할 뻔했고 시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생겨 신랑에게 집착하지 않자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 나쁘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인 신랑 입장에선 다를 수밖에 없었죠. 저라도 저희 엄마가 이런 거짓된 행동을 했다면 온갖 정이 다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나는 정말 몇 달간 엄마가 괜찮은 줄 알았어서 안심했고 엄마한테 미안했지만 당신이랑 사이도 좋아져서 좋았어. 엄마가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을 때도 솔직히 용돈 드리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알고 보니 남자친구랑 가려고 거짓말한 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기뻤거든요. 당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처받을 일이야.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신랑은 시어머니랑 인연을 끊고 싶어 하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 남자와 썸을 타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는 엄마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화도 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람 피운 남자친구에게 집착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2달 정도가 지나자 시어머니는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며느리도 전화를 해도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때 며느리가 내어서 잘 풀리게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서로 도와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도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살 수 없겠죠? 어머니가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신랑이 당부했어요. 어머니 안 보고 싶다고 하셨다니요. 이 말은 제가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신랑 마음 돌리기엔 신랑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대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관계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누가 그랬냐면 그때는 그냥 친구였어요. 너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사람과 연애를 한 거죠. 우리 아들한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잘 이야기해 주세요. 너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요즘 너무 좋은데요? 주말마다 시댁에 안 가도 된다니까요. 어머니의 집착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네요. 많이 싸웠지만 현재는 정말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처럼 제가 나서서 뭔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가 통해서 아들이랑 풀어보려고 했지만 난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 싸움한 것들을 생각하면 다시는 어머니랑 엮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제게 잘해주셨다면 나는 먼저 시어머니 편에 들면서 신랑에게 이러지 말라고 좋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어쨌든 신랑과 나는 요즘 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고 마음 편히 여행도 다니며 친정에도 자주 가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여전히 남자친구에게 집착하며 바쁘게 해요.